근데 제가 노동계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성장 드라이브 정책을 취해오면서 노동계에 대한, 노동자에 대한 탄압이 일상화된 측면이 있어요. 그게 이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노동계에는 아마도 그 일종의 트라우마 같은 게 있어서 어떤 실용적인 정책 같은 데에 대해서도 본능적인 반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 전국적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전체적으로 오히려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2년 노동계약 2년이 지나면 정규직 해야 된다. 이런 법조항이 형식으로 보면 아주 그렇다고 좋은데 현실로는 고용하는 측이 2년 11개월 딱 잘라가지고 절대로 2년 넘게 계약을 안 하죠.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 5년, 5년, 10년 쓸 부분도 2년 11개월 쓰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또 2년 11개월 계약하고. 그것도 너무 근접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텀을 많이 길게 두니까 오히려 실업을 강제하는 측면들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실용적으로 해결할지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노동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는 게 정상적이라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불리한 조건에 있는 사람을 더 불리하게 만들어가지고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측면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정규직에 비해서 비정규직을 훨씬 더 적게 주는 게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그 얘기를 하고 났더니 그 기사 댓글에 보니까 아니 그 정규직 된 사람들이 힘들게 정규직 됐는데 왜 비정규직하고 똑같이 취급을 받아야 돼? 더 많이 받아야지.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그게 근본적으로 좀 생각이 다른 거죠. 그게 좋게 얘기하면 능력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 똑같은 노동을 했는데 누군가를 선발을 해가지고 더 많은 혜택을 주고, 그 선발되지 못한 거는 훨씬 불이익을 주고,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이제 그 측면. 선발돼서 좋은 자리를 차지했으면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된다.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왜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